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교 여보세요. 오늘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최영동 멘토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자체가 또 뭐 조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뭐 전강 후약의 장세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전일자의 해외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미국 같아요. 고용 지표 자체가 약간 뭐 둔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기관 투자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일 매도네요. 예,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 시장이 좀 꺾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럼 일단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 자체는 약간 낙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전일 대비 7.16포인트 하락해서 2042.25포인트대까지 밀려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시장 자체의 어떤 하락폭이 다소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일단 조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관 투자자가 1,49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3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이와 동반적으로 외국인들도 이틀 연속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585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함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순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현재 규모 자체는 760억 원대 정도 수준의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세장 속에서 제약주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데 의약품 업종이 무려 업종 상승률 퍼센테이지가 10%나 이상이나 크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권업종도 좀 미미하지만 반등을 주면서 0.9% 그리고 전기가스업이나 서비스업 정도가 강보합권 정도 수준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여타 업종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건설업종이 좀 좋지 못합니다. 건설업종이 2.6%대까지 업종 하락률 1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기계업종도 2.08%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종이목재나 보험 그리고 섬유, 의복이나 통신업종들 같은 경우는 1%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자체가 시초가는 플러스권 출발했지만 현재 140만 원대가 약간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135만 원대까지도 깨어지면서 현재는 0.2%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133만 9천 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시가총액 2위인 현대차도 16만 원대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0.9% 하락해서 16만 4천 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인데요. 자,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 가운데 한국전력이 그나마 좀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5% 강세를 보이면서 53,300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나 기아차도 동반적인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재차 하락 추세로 떨어지면서 4.7%나 하락해서 31,100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흐름이 좋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 자체도 다소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전일 대비 0.4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693.94포인트를 보이는데 약간 상승을 보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강후약의 형태를 보이면서 약간 약폭이 크지는 않지만 조정권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제 모처럼 3일 만에 매수에 가담을 했다가 또다시 오늘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인데 매도 규모는 125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개수적인 매도세에서 어제 소폭 매수에 가담했다가 또다시 매도세로 또 전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41억 원 순매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242억 원 순매수를 보이는데 일단 양시장 모두 일단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자체도 현재 뭐 신성장 기업이 6.4%, 제약업종이 2.6%대까지 업종 상승률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도 1.5%,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종이나 운송 장비 부품 업종들은 약간 강보합 정도 수준의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상승하는 업종도 있지만 하락하는 업종들은 좀 더 많은 모습입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이 3.1%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 운송 업종도 3%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비금속 업종이나 섭리, 의류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 같은 경우도 2% 전후한 시점에서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셀트리온이 0.2% 약부하권을 보이면서 75,8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 카카오도 1% 조정을 받으면서 119,100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주의 급등세가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메디토스도 2.8% 정도 상승해서 51만 2천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또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7.9%나 급등을 해서 18만 2천원대까지 단숨에 18만 원 선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20% 이상이나 급등을 해서 현재 21만 6,500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타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일단 주도를 하면서 5조 원대 수출 계약 소식이 아마 코스닥 시장 쪽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흐름을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어차피 미국 고용 지표 자체가 약간 둔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국내 시장 자체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세에 의해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박스권 정도의 답보 상태에서 수급이 약간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수가 물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큰 폭의 조정 자체는 없고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 수가 뭐 코스닥이나 그죠? 그래서 시장 모두 증가가 되어져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 자체는 주가 개별적인 것 펀더멘탈보다는 아무래도 전반 시장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좋은 종목을 오히려 좀 싸게 매수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상담을 앞서서 이제 전화와 문자 번호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1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문자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도 멘토와 함께 깔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제가 한번 받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받아보시겠습니까?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예, CTC 바이오요. CTC 바이오요? 예, 그 매수가하고 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24,600원에 30%요. 24,600원에 30% 정도. 그럼 오늘자의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반가우실 것 같으세요. 어제 진짜 막 예. 기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예. 반대로 내려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제약바이오로 돈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제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인체의약품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동물과 관련된 생체의학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 신약 수출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좀 동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발기부전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한미약품이 지금과 같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 뭐 반전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마이너스 2%대 약세 흐름 보여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바닥권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시간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소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높으세요. 네. 네, 상당히 좀 높으시고 또 비중 자체도 30% 정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뭐 보합권 정도나 아니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와 준다거나 아니면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고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국내 시장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패션이 굉장히 빨라요. 패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2015년도에 상반기 한 6개월, 7개월 동안 이 CTC 바이오가 시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많이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수했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5,000원대에서부터 한 25,000원대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도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3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CTC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뭐 신약에 대한 모멘텀들 자체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자의 마이너스는 시장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다가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비단 이 CTC 바이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25,000원대에서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
급격하게 좀 내려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돌파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부분들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소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정배열 구간이 아닌 역배열 구간으로 지금 진입한 종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모멘텀들이 아니고서는 뭐 막바로 올라갈 수 있는 V자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 23,000원은 개인적으로는 시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만원대까지를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2만원대까지의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그 두 번째 직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22,000원대까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30% 물량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30% 물량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매가 그렇게 크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2만원대가 오게 되면은요 한 3분의 1 정도를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비중을 좀 줄이시고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장기 입형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물량만을 가지고 홀딩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오늘자의 음봉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 너무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2만원대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전문가 단기라고는 기간을 어느 정도를 일단은 요번 달 한 만일 정도까지는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미약품이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업종 내에 대장주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업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개선될 수 있는 요지가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의 CTC 바이오가 보여줬던 뭐 상승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이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업종 내의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곽강을 받았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요번 달 말까지는 좀 안정적인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목표치만 좀 잘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실 것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3분기 실적은 괜찮을까요? 아직 3분기 실적은 일단은 뭐 지금 수준에서는 스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CTC 바이오에 대한 주가 흐름들 자체가 뭐 과거에 주가 흐름들하고 거의 그렇게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3분기 실적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평이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도에 매출로 잡힐 수 있을 만한 발기부전과 관련된 또 신약 이런 부분들이 매출로 잡히거나 아니면은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LG전자고요. LG전자. 예, 예. 44,000원에 20%인데요. 44,000원에 20%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중기적으로 네, 좀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중기적으로요. 예, GM의 납품권이 그게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는데. 네네. 중기적으로 좀 갔을 경우에 얼마까지 목표치를 볼 수 있으며, 손절 라인은 어느 손을 잡아야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일단 뭐 44,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 뭐 이익이 좀 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일단 예. 3분기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전년 동기에 대비 한 30% 정도 좀 약간 급감을 했습니다. 그죠? 급감을 해서 10월 말에 실질적으로 LG전자 주가 자체가 좀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10월 말에 이제 3분기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한 우려감들이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좀 단기간에 좀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 주가 자체에 대해서도 뭐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현재가 기준이 1.5% 하락해서 49,850원인데요. 오늘 뭐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자, 일단 LG전자는 백색 과전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올해보다 내년 정도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스마트폰 부분 자체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제 자, 일단 차트 보이시죠? 애청자님. 예. 네, 지금 이 종목을 보면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저항 라인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럼 1차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두 번이나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시도했지만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히려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으며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종목 자체가 이 저항권을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러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좀 반락되었다가 좀 조정을 좀 더 거쳤다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신다면 아까 중기로 보신다 그러셨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5만 원 선을 약간 넘어가는 5만 1, 2천 정도 선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 좀 잡아가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중기적 관점에서 아마 좀 지켜보신다라면 뭐 지지가, 익절가 정도는 4만 7천 원 정도 수준을 좀 잡아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올해보다는 이 종목은 어차피 월봉을 놓고 보면 내년 정도까지 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내년 정도 한 12개월 정도 좀 놓고 봐야 그나마 주가가 한 7, 8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내년에 1년 보면은 그 정도 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충분히 제가 보면 6만 원 선 정도는 회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최소한. 네,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6만 원이요? 예, 이상은요. 예, 다만 6만 이 종목은 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적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죠? 근데 올해보단 내년도 정도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본격적인 실적적인 부분을 분기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갈 필요성은 꼭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때렸다가 다시 한번 잡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아니면 올해 중기적 관점에 놓고 본다면 4만 7천 원 지지가 꼭 좀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1년 보면은 6만 원 넘어간다 이거죠? 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들어가십시오. 네.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주셨나요? 손오공입니다. 아, 손오공. 손오공.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매수가가 7,050원이고, 예, 예. 25%입니다. 아, 7,050원이시고요. 2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손오공 뭐 굉장히 보시기에 불편하신가요? 이 종목? 신화님, 이 종목 보시기에 좀 불편하세요? 좀 보시기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시는 이 지금 손실의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하게 좀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향후 뭐 개인적인 계획이라도 뭐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좀 아니, 상담하는 데 있어서 저기, 실적도 좋고, 뭐, 예. 그렇게 불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주가는 저기 흘러내려가니까요. 예, 일단은 뭐 오늘자 하루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7,500원대까지 회복을 했다가 또 7,000원대로 또 하향 이탈을 하니까 또 불안하신 거죠.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주가라는 속성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뭐 매수하자마자 뭐 정말 끊임없이 올라가주면 좋겠죠. 하지만 시장의 안에 있는 속성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손오공 그동안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각광을 많이 받았었죠. 올해 초도 마찬가지로 3,5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8,500원대까지 뛰었고요. 그 이후에 특별하게 이제 실적 자체를 상당히 좀 좋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미 선반영돼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8월달 들어서 좀 급락 구간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락 구간들을 좀 뒤로 하고 다시 한번 또 차분하게 좀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매크로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손오공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이제 유아 완구용품에 대한 히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히트작들의 연일 좀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또 산하 제한이 또 풀리지 않았습니까? 또 1가구, 2 자녀로까지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손오공이 지금과 같이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적 자체를 더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뭐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까지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손오공에 대해서는 뭐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하방으로 흐르기보다는 오히려 우상향될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장중에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 수익 관점에서 이제 뭐 주별로 움직이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제가 구도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에 급등했던 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급락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을 너무 좋게 발표를 했어요. 실적 자체는 워낙 좋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성장성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좀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또
또 이렇게 저점 자체를 좀 높이면서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선호공이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들은 죽었다라는 표현들보다는 오히려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내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우상향에 대한 추세 자체가 오늘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6,800원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방이긴 하지만 그 상승하는 종목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음 주에 과연 이러한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상향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서부터는 또다시 한번 뭐 우상향 체크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손절 라인 자체는 일단 제시를 안 해드릴게요. 제시를 안 해드리고요. 목표치 자체는 직전 고점입니다. 한 8,700원대까지. 8,0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이 종목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시간적인 부분들 좀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붙잡고 있어서 괜찮겠죠? 예,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KEC. KEC. 예, 1465원 30%. 1465원에 30%. 네네. 혹시 KEC 종목 매수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전에 TV 보고 샀는데, 예. 추천받았습니까? 예, 9시 주식 챔피언 거기 나오는데 네. 보고 샀는데, 네네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은 매수했는 금액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싶었어요. 일단 KEC 회사 자체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실적이, 작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모처럼 흑자가 좀 결산 실적 기준에 흑자가 전환이 되었는데요. 예. 그 규모 크지는 않아요. 31억 원 정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 예. 분기 실적도 제가 보기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예. 현재 실질적으로 2014년에 작년 이제 12월 달, 4, 4분기부터 시작해서, 네. 올해 1, 2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은 1, 2분기 약간 5억씩 났는데, 예. 당기 순익 자체가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최근에 또 이 종목은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그 전환가액 자체가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1,100원 이하, 1,095원 정도로 또 결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주가 자체가 지금 이제 올라갈 자리가 없겠죠. 밀릴 예.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죠? 예.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예. 일시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한번 반짝거릴 수는 있겠지만, 예. 이런 종목을 중장기로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종목 자체 일단 손절가 라인을 먼저 좀 잡아드릴게요. 예. 아마 밀려내리면 이 주가 자체가 만약에 1,100원 선이 깨어지게 되면, 1,100원이요? 예,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요. 예. 예, 던져버리시고,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정도까지 지켜보지 마시고요. 예. 1,300원 정 근접한 가격대. 1,300원이요? 예, 이런 가격대. 만약에 1,300원 돌파가 되었는데, 예. 강해요. 생각보다.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그죠? 예. 1,300원 돌파가 되면 1,300원짜리는 분기점을 잡아놓으시고, 예. 매수가 정도까지 오더라도 매도하는 게 좋겠고요. 예. 저는 오히려 우량한 종목들 좀 사놓고 기다리면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왜냐면, 결과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밀릴 수는 있겠지만, 네. 언젠가는 그 주가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 영업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주가는 분명히 가요. 예,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제가 계속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아이센스 같은 경우가 오늘 7% 급등을 했잖아요. 예. 좀 지루답답한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은 예. 또 중국 시장에도 기대치도 있고요. 그죠? 예.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면 마음이 편안한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면 빠지면 또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다음부터는 좀 매수를 하시더라도, 예. 실적 꼭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일단 반등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절은 1,100원 잡아놓고. 예, 1,100원이 만약 깨어지게 되면,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반득 반짝 1,400원까지 오면은, 당연히 매도죠. 예, 매도해가 예, 팔고 좀- 나올까요?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LIS고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십시오. 매매가 27,000원에 비중 60%요. 아, 비중 60%. 수익이 나아 계시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네. 예, 다시 한번 좀 축하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종목 상담할 때 수익 네. 종목을 상담하는 일이 사실은 뭐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이 종목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사업 면세점 사업이랑 그 레이저 장비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예. 뭐, 지금 관리 종목이고 그런데, 예, 예. 실적이 2분기하고 3분기가 예.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와서, 예, 예. 구매하게 되었는데, 예, 예. 3분기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예.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 일단은 뭐 어떻게 대응해야 통상 뭐 될지.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실적을 안 좋게 내보냈었을 때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당분간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만큼 앞으로 과연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만을 보고 들어오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또 차익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마이너스 3%대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시장의 뭐 매매 현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왜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투자자분께서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분석이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저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점 자체는 계속 증가를 시켜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고점 자체가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다소 조금 이렇게 맥스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지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러한 신호들은 내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부분들을 발표를 해주고 나서 물량 소화겠죠. 쉽게 말씀해서 단기적으로 시세만을 보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물량이 빠져나간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예상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1,500억입니다. 1,500억 정도 예출이 되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마찬가지로 한 310억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13년도, 2014년도 계속적으로 영업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턴어라운드, 흑자 기조로 좀 전환시켰던 내용들이 시장에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쁘게 판단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판단 내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 자체,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실적 자체를 워낙 좋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4분기 실적 자체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직전 고점보다는 좀 낮은 저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매매하실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00원대를 넘어서는 그 순간서부터는 좀 물량을 좀 줄이셔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추가적인 기업의 성장 흐름들, 그리고 이 LIS가 가지고 있는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쪽에서 OLED 쪽에 대한 투자들이 어떻게 내년도 초반에 잡히는지 이것들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경제를 시청하시게 되면 아마 정확히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는 일단은 뭐 익절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자에 만약에 음봉을 만들어내서 출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26,500원 정도가 일단 손절 라인으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자체는 32,000원에서 33,000원대 권역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이 가격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서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자,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예상 체결 뉴스입니다. 전립이 8.5포인트 하락해서 2040.89포인트를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2040포인트 정도라도 지지가 좀 되어지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기관 투자자가 1,500억 원대까지 물량을 내다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도 631억 원 순매도 보이면서 쌍끌이 매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매수금을 좀 더 늘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806억 원 순매수 홀로 가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산 체결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4만 2천원, 일단 동시효과의 보합권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동시효과인 만큼 약간의 변동폭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아직까지도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9%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16만 4천원에 현재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여전히 시가총액 5 가운데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38% 정도니까 뭐 크진 않지만 그럼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52,700원 현재 플러스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동반이 하락을 보이는데 그 폭은 크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4.4%나 현재 급락을 해서 31,200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인데 일단 뭐 최근 반등을 좀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재차 반락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0.4% 강보 수준을 보이면서 109,0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예상 체결주 살펴보겠습니다. 1,000일 대비 1.21포인트 하락해서 694.17포인트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690포인트대는 거뜬히 좀 지지가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역시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13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138억 원 순매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256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주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보합권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카카오가 1.1% 하락해서 118만 8,900원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시도 보합권 마감 예상이 되고요. 메이토스가 2.8% 강세를 보이면서 51만 1,900원 현재가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오늘 7.9% 강세를 보이면서 18만 2천 현재가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강세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파라다이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다시 주가에 발목을 잡습니다. 23,200원 약간 하락 조정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미팜도 1.5%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9,950원 현재가 보입니다. 컴투스 4.4% 강세를 보이면서 12만 200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약주 흐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업종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미약품이 29.98%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이제 코롱생명과학도 26%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오리엔트바이오는 상한가까지 올랐는 모습이고 LG생명과학이나 중건당 같은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약세 장 속에서도 강세를 제약들이 단연 업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대사 이동통신 관련주 흐름 좀 살펴보겠는데요. 세종텔레콤의 주가 자체가 8.7%나 급락을 했고 바른전자나 KDC 같은 경우도 15%대에서 16%까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뭐 최근 들어서 너무 이제 주가들이 강하게 급등했던 만큼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모다정보통신도 10% 그리고 스와정보통신도 5%까지 급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항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자체가 창립 10년 만에 외국가증권 시장에 입성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이 2.8%를 하락해서 48,100원 조정권의 마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오늘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진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한진해운 신항만과 관련된 지분 취득 결정에 한진이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전력이 7.7%나 급등을 해서 46,450원까지 올랐는 모습입니다. 최근 조정이 좀 받았지만 이틀 연속 양봉을 출현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SK하이닉스 좀 살펴보겠는데요. 7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 때문에 주가 자체가 크게 좀 밀렸다가 저가 반발 매수 유입이 되었지만 또다시 하락하면서 4%나 조정을 받으면서 31,25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쌍바닥 팩트를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로 준비에 올렸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을 조금 전에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양시장 모두가 하락으로 좀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시장의 흐름은 뭐 그다지 큰 폭의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은 좀 플러스권에 반전이 되었네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 7포인트 하락해서 2042.04포인트 정도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 그래서 플러스권을 만들어냈습니다. 0.07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아주 미미하죠. 694포인트.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반락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694.3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알려드리겠고요. 코스피 시장이나 뭐 코스닥 시장이 오늘 뭐 대체적으로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락 종목 수만 좀 보게 되면 거의 뭐 폭락 수준의 그렇죠.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50개 빠졌고,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뭐 700개 갖고 690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분에서 보시게 되면 예.
일단은 뭐 나쁜가요? 통상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약세의 좀 징조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런 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뭐 주중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볼 만한데 뭐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전일자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부분 나왔었고요.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빠졌던 흐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지수로 좀 견인을 해주고는 있지만 대장 업종이 그러니까 대장주 성격의 업종군이 좀 나아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도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제약 바이오적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 그죠? 말입니다. 또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블랙 먼데이가 아니고 예. 블랙 프라이데이 같아요.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힘을 좀 내시기 바라고 어차피 지수가 박스권 정도의 등락 현상 정도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 상담에 앞서 다시 한번 전화 문자 번호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12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좀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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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저를 아시나요? 아니, 하셨어요 하시길래 이걸 여쭤봤습니다. 어떤 점을 궁금하시죠? 남의 화학 부탁드렸어요. 남의 화학. 네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1,050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요. 11,050원에 네네. 비중은요? 30% 됩니다. 30%. 뭐 크게 매수하신 가격 대비 뭐 많이 밀리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걸 13,600원까지 간 거를 못 팔았거든요. 일전에 그 전에 지금 오래되셨네요. 그럼 매수하신 지가. 몇 달 됐어요. 아, 꽤 됐어요. 근데 그게 9,000 뭐 몇백 원까지 빠졌다가 또 1,700원까지 또 네. 올랐다가 본전이 됐다가 계속 그러네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네네. 남해화 주가 자체를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최근에는 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데도 있고, 네네. 뭐 또는 뭐 폭우가 내릴 때도 있고, 그죠? 이게 이제 그렇죠. 기상이변이 좀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듣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해수면 네네. 온도가 올라가고 또 가뭄이 또 계속되고 또 홍수가 나는 데도 있고 가뭄이 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네네. 경우도 지금 뭐 가뭄이 나서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수 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자, 그러면 만약에 가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고추를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고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네. 실제로 곡물 가격 자체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올라가면 비료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네네. 그죠? 결국은 이제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국내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뭄이 네. 심각한 건 사안인데 주가 자체가 일전에 13,600원대까지 올라갔던 부분도 결국은 실질적인 네. 그 뭐 배당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이 종목은 남북 경협과 관련된 그런 테마도 타기도 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비료 가격의 어떤 급등에 따라서 이제 수익性개선되지 않겠는가 기대치가 먼저 반영이 되면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8월달에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8월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출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11,000원대 정도의 이제 박스권 정도의 가격대의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되는 모습인데 주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300일 저항 구간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저는 이 가격 정도 선에서 약간의 좀 등락을 조금 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시니까 네네. 이번에 이제 올라왔을 때 좀 잘 팔아 주셔야 되겠죠. 그죠? 제가 보기엔 이 종목 자체는 보유를 하셔서 네네.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11,000원대 이상권은 충분히 팔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11,500원의 분기점을 정해 드릴게요. 만약에 11,000원 돌파하고 나서 11,5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네네. 일전에 팔지 못하셨던 물량들도 쏟아질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수급이 이루어지느냐,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되면서 뚫어내느냐, 이 부분을 네네. 꼭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네. 11,500원 뚫고 난 다음에 지지가 되면 그 위에서 좀 파시면 되겠죠. 익절가 높여가시면 팔면 되고, 네네. 11,500원이 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손절하시면 네. 되겠죠. 네네. 이익을 실현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충 언제쯤 그걸 알면 구할까요? 저도 이제 집을 팔아서 사놓겠는데요. 제가 보면 그래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안에는 될까요? 올해는 뭐 장담해드린 좀 그렇지만 아마 내년, 1, 4분기 안에 정도는 분명히 그 네네. 정도의 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올라가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아쉬워가지고요. 예, 지금 팔지 마세요. 네네. 예, 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어떤 종목이신지 알려주시고 매수가고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나노스를 매수했는데요. 예. 11,050원이요. 예, 11,050원이시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20%요. 20% 정도. 참,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기간도 상당히 좀 기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네.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10월달 한 달 동안. 네네. 10월달 한 달 동안 좀 좋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좀 소외된 감이 있으셔서 상당히 조금 심적으로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보세요? 예. 예, 오늘도 지금 흑자 전환을 예, 예, 예. 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조금 예, 예, 그 예. 흐름이 또 떨어져서. 근데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셔서 네. 예, 듣고 있는 아니, 저도 지금 힘이 너무 빠질 것 같아요. 힘들어서요. 예, 많이 힘드세요. 자, 네. 그러면 그 힘드신 부분들을 제가 좀 깨끗하게 좀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기간 자체가 상당히 좀 기실 것 같아요. 뭐, 최소한 뭐,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좀 보유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을 지금 거에서 파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나노스가 뭐 어떠한 기업인지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IR 필터라든지 블루 필터 쪽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으려면 아무래도 전반기로 갈 수 있는 모바일 시장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나와주고 있지는 못하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고가라인 폰 쪽보다는 오히려 중저가 쪽에 포지션이 맞춰지면서 상당히 조금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110% 이상 영업이익 자체를 좀 올려서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바닥 흐름들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확인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뭐 신제품에 대한 수요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지금 수준에서보다는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진일보된 주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차적인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는 이제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변동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 그리고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하루하루 좀 굉장히 좀 조급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조금 마음을 좀 느긋하게 좀 보시면서 이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를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1,000원대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서부터 한 30% 정도가 좀 올라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단번에 30% 올라오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이고요. 그리고 이평 자체가 자리 잡고 있는 9,000원대에 대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비중 자체를 지금 20% 정도가 조금 과하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9,000원대가 좀 오게 되면은 일단은 비중 자체를 절반으로 좀 줄이십시오. 절반을 줄이시고 이 9,000원대가 강하게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좀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지금 구간에서 너무 섣부르게 이제 너무 지겹다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들만 조금만 더 투여하자라는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 9,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니까 9,000원대가 다시 오게 되면은 우리 증시 여보세요로 전화 다시 한번 주셔가지고 상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네. 처져 있으시 마시고요. 힘내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000원대까지는 올 수 있는 것 충분히 같네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점은 궁금하시죠? SGNG. SGNG. 네, 4,200원. 4,200원요? 네, 어우. 20%. 15%요? 15%. 이거 왜? 그게 5,500원까지, 6,000원까지 거의 왔을 때 팔으려고 했는데요. 네. 내가 그걸 또 여기다 TV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까지 갈 건가. 네. 그랬더니 한 6,000원 갈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때 못 파는 게 또 한이 되네요, 지금. 서울경제TV는 아니죠?
예? 서울경제TV를 보셨습니까? 예, 아니죠? 딴지다 한번 문의 있었어요. 자, 일단 SGNG 이 종목 자체를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먼저 놓고 보면 네네.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아, 자동차 시트 쪽에 네. 매출이 한 60% 나오고죠. 또 섭리 의료 쪽 패션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매출 한 30% 정도 나오는데 네. 일진이 이 종목 자체가 홀로 급등은 아닙니다. 그죠? 네. TPP 그때 우리나라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SG 충남방적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예. 동반적으로 이제 주가 자체가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파르게 단기간에 어떤 그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기 올라갔어요. 때문에 주가 자체가 다시 원위치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시적인 재료에서 수급이 강하게 몰려들어갔다가 단기로 치고 빠졌다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하시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투자 성향이 단기적인 성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너무 장기도 단기요? 장기. 장기. 근데 이거 왜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때 팔으려고 했는데, 더 간다고 해서 그냥 놔둔 거지요. 바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청자님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시세를 계속 쳐다보면서 네.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항상 뭐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 손을 대시면 안 되는 거죠. 아하. 이런 애들이 손 대는 애들은 짜장면 먹어가면서 이 종목 볼 텐데 네. 너무 높게 따라 들어가셨어요, 일단은. 네. 그죠? 차라리 밑에 바닥에 있을 때 빠졌을 때 사야 되는데 글쎄요. 혹시 들어갈까 싶어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물려버리니까 골치가 아픈 부분인데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가 한 번은 반등을 줄 거예요. 매수가 이상 정도까지는. 아시겠어요? 네. 그 대신에 밑에 주가 자체가 뭐 잡주는 아니기 때문에 컴포에 급락은 하지 않겠지만 일시적인 수급이 깨어지게 되면 한 번 더 밀렸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손절가만 일단 먼저 잡아드릴게요. 예. 3,700원 잡아드릴게요. 3,700원. 예, 3,700원 잡아드리고, 네. 이 가격대가 깨어지지 않으면 주가 자체가 뭐 1일 비하면서 약간 반등을 주기도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반등이 만약에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네. 자, 이제 6,000까지 가는구나 하지 마시고, 네. 4,500원 정도까지라도 오게 되면 팔아야 되고요. 네. 당연히 매수가 이상 가게 되면, 네. 매수가에서 분기점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4,500원 올라가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4,500원. 네, 다음부터 이런 변동식 큰 종목은 먼저 사지 팔아야 마시고요. 성향이 장기 성향이시니까 우량주 위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못 파는 게. 이번에 한 번 더 기회 주면 또 6,000원 가겠지 하면 안 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때까지 기다려봐야지 또. 예.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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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끊어졌는 모양이에요. 아,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한테 좀 문자로 또 같이 또 이 종목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자로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종목에 대해서 좀 상담이 좀 올라왔네요. 자, 1425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33,400원이고요. 보유 비중 자체는 50%시라고 알려주셨네요. 자, 보유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50%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좀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비중이 뭐 많다라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대형주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때 있어서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풀어야 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대형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비중 자체를 좀 작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사실 얻을 수 있는 그 수익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주 매매할 때는 비중 자체를 좀 20%, 30%대까지 늘려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자체가 일단은 34,000원입니다. 34,000원에서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는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시점 자체를 좀 알려주신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좀 디테일한 상담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자에 4%대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요번 주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은 오늘 단 하루 만에 다 시장에 좀 토해낸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좀 아쉬우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시간뿐만 아니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증시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이슈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상에 좀 보시게 되면은요.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최근 들어서 10월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빠졌었거든요. 그런 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국내 SK 하이닉스가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단편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이 종목을 좀 판단 내리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올해입니다, 올해 8월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3만 원대에 대한 지지 여부가 올해뿐만 아니고 12월달 마지막 주에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오늘자의 좀 급락 흐름들, 좀 급락 비스무리한 흐름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3만 원대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가격 조정보다는 오히려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뭐 경쟁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은 우상향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찾아내기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다만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국 시장은 또 중국 시장 나름대로의 또 경쟁 관계를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미세 공정이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는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뭐 지금 거에서는 팔아야 될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되면 손절 라인 자체는 3만 원을 설정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익할 수 있는 가격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6,000원과 37,000원대까지 흐름들 한번 좀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최경도 멘토님께서 마지막 상담을 해드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뭐 공개 방송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증시 Y가 끝나는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장중 방송, 그리고 장 마감 방송은 우리 서울경제 여보세요를 들어주시고요. 장중 방송은 증시 Y,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하시게 되면은 하루가 좀 알차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내일 전주로 갑니다. 강연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전주 쪽에 있는 유안타 정권 전주 지점에 오시면 되겠고요. 전주 계신 뿐만 아니라 익산, 김제, 타 지역에 계시면 가까운 분들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하반기에 사놓고 가야 될 종목, 그리고 또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좋은 얘기 함께 나누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예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